강릉의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50여 개 업체가 피해를 입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도내 수소산업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주민들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동해 부평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 공모사업이 선정돼 국비와 규제 완화 등 특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2세대에 걸쳐 갑오징어를 인공 부화해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량 상업 양식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주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점차 수습되고 있지만 도내 수소산업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는 관련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강릉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한 이후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사고가 난 연구시설과 다르게 수소 자동차와 충전소 등은 안전하고 전례가 없는 사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논란은 사라지지 않아 수소 산업을 육성하려는 지자체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은 삼척시입니다. 삼척시는 수소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내 처음으로 오는 8월 수소 차량 충전소가 들어서고 수소 자동차도 보급될 예정인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전에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 주민에게는 홍보를 강화를 하고 또 이제 시공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품을 사용하여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이달 초 국제수소 포럼을 열며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던 강원도도 당황스럽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안전 대책은 고민입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신중하고 보다 더 전문적인 전문가 의견을 들고 시설물이라든가 계기 같은 거는 확실한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를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소산업 육성에 앞서 안전대책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50여 업체가 피해를 입어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문가들이 지난 23일 수소탱크가 폭발한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관련 기관들과 함께 수소 폭발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벌였습니다. 수소탱크 설치와 가동에 참여한 관계자들도 불러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업체들은 아직도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업무를 중단한 채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사고 수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24개 업체가 13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1차 접수됐지만 30곳이 넘는 업체들은 감식을 마칠 때까지 피해 확인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고 나는 당일날 이제 시청에서 공장 등록증이 나온 상태였고 지금 현재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지금 감식이 끝나야지 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야지 정확한 피해 사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벤처 공장을 관리하는 강원 테크노파크에서는 지원책을 마련해 업체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기부하고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저희 내부 기업 지원 자금들을 어떻게 좀 우선 지원을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생소한 수소 폭발 사고인 만큼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업체가 50여 곳에 달해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2달 가까이 지났지만 원인 규명과 피해 대책 마련은 아직 미흡합니다.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더는 못 기다리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 30여 명이 고성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산불이 한국전력의 전봇대 전선에서 시작됐지만 경찰 수사가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민들은 한전에 형사상 처벌을 물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방화범, 한전 관련자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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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피해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고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이재민들은 향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 본부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준 거는 주택 완파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출 받는 거하고 주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70% 보양, 그것도 정부에 주는 게 아니고 국민 성금이 거의 반 이상 차지했는 게. 산불 이재민과 중소소상공인들은 정부와 한전의 미흡한 피해 대책을 규탄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농업 피해가 큰 고성 지역에서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손해사정회를 통한 피해액 산정 절차가 준비 중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태백 오투리조트 지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30억 원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강원랜드 전 사회이사 7명에 대한 태백시의 구제책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태백시는 지난 2012년 당시 태백시장과 시의장이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하면 민형사상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만일 손해배상금을 태백시가 지급할 경우 태백시 역시 배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전 사회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국내 유일의 민물김 생태하천 탐방시설을 완공하고 일반에 개방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물김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증식 연구를 시작한 데 이어 7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민물김 자생지인 근덕 소환계곡의 탐방시설을 최근 완공했습니다. 삼척시는 민물김 생태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해 올 하반기부터 사전 예약제로 탐방시설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대학에 의뢰해 민물김 효능 연구에도 나섰습니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에 동해 북평산업단지가 선정됐습니다. 3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산업단지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5년에 조성한 북평산업단지입니다. 면적 258만 제곱미터로 강원도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지만 고용 인원은 1,500명이 안 됩니다. 16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이니 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이 10명에 못 미칩니다. 준공한 지 24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빈번하게 다니면서 도로가 불량해지고 지하시설물의 개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없다시피 합니다. 인력들이 머무르면서 일하고 싶어하는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시설, 운동시설 이런 분야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북평산업단지가 선정됐습니다. 함께 선정된 전국 5개 산업단지는 국비 지원과 입지 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됩니다. 동해시는 정부와 절반씩 모두 34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도로 정비, 가로수 정비, 그리고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 등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부평산단에 특화돼서 그 해양 심층수 공급 라인 구축 등과 같은 유망 산업 유치도 이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동해시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업비 규모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사업계획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2세대에 걸쳐 갑오징어를 인공 부화해 생산하는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고급 어종인 갑오징어를 대량으로 양식하기 위한 연구도 착수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갑오징어들이 수조 안을 헤엄쳐 다니며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부화한 지 100일 된 몸 길이 5cm의 어린 갑오징어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남해에서 잡힌 어미 갑오징어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해 키운 1세대 갑오징어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생존에 적합한 초기 먹이를 찾아낸 끝에 올해 초 어미로 성장했고 다시 이들에게서 알을 받아 지난 2월 2세대 갑오징어를 낳는 전 주기적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2세대에 걸쳐 갑오징어 양식이 성공한 건 국내 최초로 현재 2천여 마리가 부화했습니다. 섭씨 15도 이상의 적정 수온을 유지하고 먹잇감으로 적합한 사료를 제공해 자연 상태보다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기 먹이를 안정적으로 먹기 시작하는 단계의 종자를 방류하면 자원 정대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부화한 개체를 민간 양식장으로 옮겨 대량 상업 양식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생존율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지만 상업 양식에 성공한다면 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잡히는 갑오징어는 4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도 연간 200톤 정도가 잡혀 마리당 2만 원 이상으로 거래된 고급 어종이었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살오징어의 인공종자 생산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내부 보수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운영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천장 시설물 부식 등으로 인해 지난달부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보수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설을 다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영회원과 아쿠아로빅 회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호 강원도 의원은 최근 강원도는 2001년부터 폐특법에 근거해 1조 6천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대체 산업 육성에 실패했다며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폐특법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백시도 최근 염동열,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국회 관련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폐특법 연장 내용이 담긴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폐특법은 지난 1995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돼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이 고용 안정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노조원 등 200여 명은 오늘 오후 도공 강릉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납원 자회사 추진과 기간제 전환 방안 논의 등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직접 고용 전환 방침에 따라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요금 수납원 6천여 명을 자회사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도심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과 오죽헌 전통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넉 달간 1억 5,800만 원을 들여 포남 1동과 교 2동, 주문진읍의 3곳에 벽화 그리기와 조경, 야외 무대 설치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5달간 1억 원을 들여 오죽헌 전통문화거리 기본 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시행합니다. 강원랜드가 자체 개발한 슬롯 머신이 최근 마카오에서 열린 국제게이밍 엑스포에서 최우수 인기 제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슬롯 머신은 엑스포에 참가한 300여 개 부스 가운데 방문객이 선정한 최우수 인기 제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랜드는 한류와 결합한 다양한 게임 테마와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시켜 인기를 얻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동해 지역 해수욕장이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40일간 운영됩니다. 망상과 추암은 밤 12시까지, 나머지 해수욕장은 밤 10시까지 개장하며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6개 해수욕장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동해시는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수욕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피서객 유치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영동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1억 8천만 원 이상 모였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와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7개 단체가 피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지정 기탁한 금액은 1억 8,6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강원교육장학회에서 분담 비율을 확정한 뒤 피해 학생 110명에게 기탁금을 분배할 계획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어업인 A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